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가 넘치는 금요일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LNG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25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투자를 공식 요청하고 관련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먼저 방한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전해진 만큼 적극성이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좀 다뤄볼 관련주 함께 짚어주시죠. 다뤄볼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놈의 가스관주. 또 스틸. 또 스틸이죠. 넥스틸, 휴스틸. 그렇죠. 스틸들도 오늘 근데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또 스틸들 말고 다른 스틸도 오늘 강합니다. 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대동 스틸입니다. 대동 스틸은 지금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전부터 이미 많이 다뤄왔다시피 철강, 송유관, 관광 관련주들인데 원래는 북미양과 연관성이 높았었던 휴스틸과 넥스틸만 강했다고 한다면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좀 확신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수출에 대한 동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물론 더 위에 있겠습니다만 기대감 자체가 더 크게 넓혀졌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대동 스틸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대한고래 테마로 붙은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펼쳤다시피 대동 스틸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LNG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지금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한고래 테마 이게 다시 과연 살이 붙을 수 있을지는 약간 물론 반반스러운 좀 의문점은 분명히들 있으실 거지만 네. 정부에서 일단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둬야 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이제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30일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휴전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관을 다시 유럽으로 수출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스관 전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한 새로운 또 이 구조물에 대한 새로운 노르드 스트림의 또 개발 내지는 또 추가적인 확장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엿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 구축 내에서 이 LNG 파이프 관련주들 내지는 뭐 송유관 관련주들 그리고 뭐 LNG 수출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들 하나 두 개씩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스틸이들 먼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동 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말씀드리자마자 풀렸네요. 네. 굉장히 성격이 급한 친구인가 봅니다. 지금 일단 1등주 대장주 성격으로 달리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린다면 다른 종목들을 좀 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스틸, 넥스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휴스틸이랑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열주의보 딱지까지 붙을 만큼 너무 강하게 올라갔었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 없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조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기간 조정 형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앞선 가격 상승분이 너무 컸다 보니까 이런 시간 조정 형태가 필요하고 다른 대체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거니까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 모습 보시자. 네. 넥스틸도 한번 볼게요. 네. 넥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강한 상승분으로 이격을 벌려놓은 만큼 고가권 내에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속도 조절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동 스틸과 같은 종목들 후발주자들 중에서도 좀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군으로 이렇게 먼저 상한가 쏘는 듯한 형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대장주들 이렇게 내지는 앞서 좀 이제는 무거워진 형태를 좀 보일 수는 있잖아요. 고가 물량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재료 건수들이 하나 더 붙는다면은 그러면 더 넘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푸시하고 한국에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 공장을 방문하나요? 아니면 계약이 뜨나요? 이 부분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런 계약건들이 뜬다면은 넥스틸, 휴스틸, 세아강 이 세 종목이 어쩔 수 없어요. 북미양 수출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타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관광 관련주들 결국에 우리가 트럼프 정책주로 오래 다뤄오면서 강세를 이렇게 넘어갔는데 트럼프 이 관련된 정책주들은 시세를 한번 붙이면은 못해도 1년 동안은 안정적인,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 1년 동안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왜? 제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아직 정책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일 뿐이지.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현재 언급만 나온 상황이지 아직 공급 계약이나 아니면 수출 계약과 관련돼서 나온 부분은 없죠.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30일 휴전이라는 결과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유지 중인 상황이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트레이딩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시장 하락 속에서도 꾸준하게 버텨준 섹터들이니까요. 이 조정 내지는 뭐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든 조정 구간에서 언제나 관심 있게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정책주에 대해서 아직 덜 간 섹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종목 오늘 추천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추천주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과 휴스틸 아무래도 현재는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더 팔로우업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모멘텀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대왕고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소식까지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새로 들어온 소식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 캐파 확대, 그리고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차 전지와 전고체도 좀 잘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다뤄주시죠. 유증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증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 근데 다만 이번 유증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형태의 자금 출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정적인 유상증자는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80만 원이었던 종목입니다.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자, 지금 일단 게임 체인저에 대한 부상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연스러운 미래 사실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전력 수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전기차보다 로봇 쪽으로 인한 삼성 SDI의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오, 로봇이요? 그렇죠. 로봇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지금 삼성 SDI나 아니면 LG, 에코프로 전부 다 전고체 이야기하면서 배터리 새로운 생산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사업까지 수주 건수 따오는 거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들 지금 뭐 주춤한다라고 하지만 전기차가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생산과 관련돼서는 삼성 SDI가 물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LG 에너솔루션과 앞다투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시장 내 재료가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전고체를 지금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전고체 섹터 내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중국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는 지금 일단 실적을 돌려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이탈 나온 경우를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 주봉 흐름으로 먼저 일단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봉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삼성 SDI가 정말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제가 항상 기본적인 거를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MACD나 RSI 이런 기본적인 지표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주봉 기준으로 삼성 SDI를 MACD 기점으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미 다이버전스는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여건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더 이탈 안 나오고 바닥 다지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면서 돌린다. 그럼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지금 깊은 구간이기 때문에 리바운딩만 나와준다면은 빠르게 못해도 진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까지도 충분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꽤나 높아요. 물론 정말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봉이나 월봉 상의 이 큰 흐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분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앞으로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저가 주식에 대해서 매수 유입세가 들어올 확률은 더욱이 높아진 상황이고, 고가, 특히나 뭐 PBR이 높다던가 아니면 재무제표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물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나쁜 점도 있다면 좋은 점도 있어요. 공매도로 인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쇼커버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2차 전지가 지난 고가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게 바로 그 쇼커버링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반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공매도가 100기 들면서 항복입니다 하면서 떠나면서 탕 올려친 게 그래서 쇼커버예요. 공매도라는 순환매 관점 내에서는 이렇게 삼성 SDI와 같은,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은 일단 있는 상황이고 재무적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돌려준다면은 저평가 주식에 대해서는 매력도는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삼성 SDI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4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한농화성이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변동성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지금 개발과 시장이 올라갈 때 그래도 함께 올라가는 섹터로 지금 편입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고체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전고체 관련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공매도로 인한 선순환까지 함께 기대하면서 시장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한 이슈들 체크해봤는데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엔비디아 한번 짚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열립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업데이트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참가해서 AI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음 주 마이크론의 실적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주 다시 한번 전략을 짚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GTC에 연관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GTC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 개인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게이밍 시장에 집중을 안 하고 AI로 집중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게이밍 시장을 엔비디아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AMD를 사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꽤 들어요. 네, 이건 뭐 너무 논외적인 이야기니까 좀 제쳐두도록 하고, 이번에 물론 GTC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나올 부분들은 AI 그리고 HBM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자. 네, 양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GTC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가장 반등에 대한 폭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디램과 낸드 섹터, 레거시 형태, 범용 반도체 섹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B 시리즈 내지는 이번에 AI 가속기들 판매량 확대 쪽으로 간다면은, 네,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 내에서도 레거시 제품군들의 필요성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레거시들에 대한 바닥과 반등 시도는 확률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와야 되는 종목들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심텍 내지는 뭐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주축을 통해서 올라와야지만 레거시 향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엔비디아 GTC로 인해서 사실 지금 반도체 주들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이쪽보다 좀 장기적으로 먼 우리가 기대치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들, 유리기판 그리고 공조 시장, 냉각 시장, 네.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공조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월 달 중순쯤에 아마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과응세로 넘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미 2만 원대 넘어서고 17,600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차트 보시면은 과열 구간에서 그냥 이격만 살짝 줄인 채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주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항상 B 시리즈나 엔비디아 신제품에 대해서는 발열과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다시피, 이에 따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증축으로 보시면 삼성공조고, 기술력적인 향상을 보시면은 유리기판 줍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 기준으로 캠트로닉스요. 네, 컴이라고 쳤네요. 컴트로닉스가 될 뻔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 긍정적인 소식 통해서 강한 상승분 보였지만 오늘 조정분이 약하죠.
약합니다. 그래서 GTC 통해서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보실 거면은 유리기판이랑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난방, 공조시장, GST도 하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종목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2.3%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짧게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전략은 일단 목표가까지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증시 대비해서 좀 반등이 지금 빠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등의 단기 반등입니다. 단기 반등의 끄트머리가 만약에 온다면은 원했던 우리가 지금 일단 목표가로 두고 있는 가격대가 저항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일단 홀딩한다. 어제 개인적으로 원했었던 거는 양봉 강하게 어제까지 띄우면서 적산병 패턴으로 오늘 눌린 다음에 못 사신 분들 좀 사시는 패턴을 원했는데 어제 빠르게 좀 속도 조정 들어간 만큼 일단 반등 시도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반도체들 아직 넥스트 다음 슈퍼사이클 구간까지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기술적인 4848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목표가까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요. 홀딩하는 전략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전략까지 함께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섹터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앞서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감 잡으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오늘 종목은 현재가 2,03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일신석재입니다. 네. 일신석재입니다. 자, 오늘 일신석재 왜 그러면 굳이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북 테마로 인해서 이미 2,760원까지 많은 상승을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신석재 건축 석재 가공 및 판매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 대장주로 뽑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전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북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구축의 관계를 회복할 시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월하고 4월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가는 구간이 3월 말에서 4월 달쯤이거든요.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데드라인을 4월로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 이전에 어느 정도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 넥스트는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일단 30일 휴전 협정 잡아놨고 자 관세도 정리가 되면은 다음에 트럼프가 하겠다고 한 거는 대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다음번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이 많이 나올 부분이 바로 대북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국내에서 미국이 남한이랑 공조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보실장 측에서 공조와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일신석재 2,760원 상승분 대비해서 이미 다 반납을 해놓은 상황이고 명확하게 지난 상승분 저항 지지 구간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리바운딩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2,400원으로 1차 목표가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지지라인 이탈 나오는 1,880원으로 제시해드리니까요. 넥스트 정책으로 한번 탑승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이후 나오는 대북 관련 이슈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신석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핫한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날 뒤적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